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익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들려드릴 소식에 앞서서 말씀드릴 내용 바로 모델 Y 주니퍼 매뉴얼 읽어드리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차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뭐 주차 어시스트 별거냐 하실 수 있는데 이 테슬라는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차들은 이 주차 어시스트 라고 하면은 서라운드 뷰 이런 거를 기대를 하시는데 테슬라는 뭐 이런 거 커뮤니티 보면은 주차 어시스트 믿었다가 차가 망가졌습니다, 막 옆에를 받았습니다,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식으로 보는 게 좋은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주차 어시스트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23년 7월 중순 이후에 제조된 차량들은 이 주차 어시스트가 적용이 돼 있고 그 전차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경고사항이 있습니다. 모델 Y가 반대 방향으로 저절로 이동할 경우 프리 롤링 상태라고 하면은 경고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D단으로 났는데 후방으로 가는 경우 이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는데 경사가 정말 어마무시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상황? 거의 안 나타나죠. 거의 그 상태에서도 오토호드가 걸리긴 하지만 잘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D단으로 되는데 후방으로 막 이렇게 움직여. 그러면 후방에 대한 삐삐삐 어시스트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 보조 장치에 의존하지 말고 실제 눈으로 보고 고개를 돌려 뒤쪽 보고 모든 미러를 확인을 해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인데 커뮤니티 보면은 이거를 당연하게 안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약간 좀 놀랐습니다. 주차 어시스트는 말 그대로 어시스트지 이 눈을 직접 보고 하는 거 이걸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이드 미러 이거 정말 잘 보셔야 된다. 후방 미러는 제가 어떻게 좀 참고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델 Y 주니퍼가 좀 작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보면 막 오른쪽에다가 조수석에 손 놓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후방 카메라 보시면 그럴 일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후방 카메라 그리고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은 주차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 Y 주니퍼부터 포함되게 범퍼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전면 주차할 때 굉장히 좀 유용하실 거다. 네, 물론 이 전면 카메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광각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도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큰 틀에서 보는 거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도 적극 활용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주차 어시스트인데 이렇게 뜨는 걸 보고 커뮤니티 이렇게 올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차가 좀 모니터가 좀 맛이 간 것 같다, 프로그램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했다가 뭐 정상으로 보여지고 차들이 좀 뭔가 이상하다, 내 차 고장났습니까? 네, 고장난 게 아니고요. 삐빅 정상입니다. 정상. 이게 아마 시속 10km인가 8km 이하 정말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이러한 3D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차로 인식했던 것들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 판단이 되면은 앞뒤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이걸 다 읽어가지고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거 차 고장난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이다. 다른 제조사들의 옵션 넣으면 있는 서라운드 뷰가 없는 대신에 이런 버드 아이 뷰라고 하죠. 테슬라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게 주차 어시스트다. 네, 참고로 이거 가지고 삼성화재 보험하실 때 올리시면은 이거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비전이냐 아니면은 초음파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여러분의 차는 없습니다. 없고요. 라이젠 달려있는 초음파 달린 차량들은 이걸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실 거니까 네,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소식 이 주차 테슬라식 주차 어시스트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주의사항까지 알고 계셔서 주차 어시스트 막 어떤 상황에서 삐삐삐 안 울린다고 막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거 떴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매뉴얼 읽어드리면서 테슬라 매뉴얼 읽어드리기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2025.20.6 버전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차에서 유튜브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 차가 보니까 2025.20.6 하고 046C4575D12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3일 전에 업데이트가 들어왔더라고요. 네, 제 차는 모델 3 롱레인지 20년식 FSD
탑재된 차량입니다. 받아서 써보니까 제 차 릴리즈 노트 보니까 거의 뭐 별게 없습니다. 그냥 뜬 게 없습니다. 제가 기대됐던 이런 거 언래치 차징 케이블, 네, 운전석 쪽 후면에 이거를 좀 계속 당기고 있으면은 차량 잠김 해제되는 거, 이게 뭐 DC 콤보 어댑터를 통해서 서드파티 충전기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게 유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적용이 안 됐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안 개선된 상황이 있고 또 보안 개선 상황이 있고, 실시간 슈퍼차저 액티비티는 저번 업데이트도 됐었고 또 보안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왜 업데이트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좀 약간 아쉬운 소식이고요.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에는 없지만 잠수함 패치되는 것들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필링의 그런 느낌이라서 다른 날 느끼면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이틀 이상 겪었고 뭔가 이거는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차는 미국산입니다. 이 오토파일럿을 유지하는데 좀 더 예전보다 감시가 확연히 좀 줄어든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아마 팩트일 겁니다. 참고로 미국산 차량들은 이 중국산 차량과 다르게 스티어링 잡고 있는다든지 주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이 텀이 굉장히 깁니다. 하지만 중국산보다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중국산 차량들, 우리나라 규제, 유럽 규제를 적용받는 차량들은 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 모션만 취해도 밝은 날 환경에서는 얘가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 것으로 인식해서 스티어링 잡으세요 하고 이런 식으로 알림이 오지 않습니다. 밝은 날 같은 경우에는 정말 터치랑 비슷한 그런 착각할 정도로 편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텀은 짧지만. 근데 미국산은 되려 이런 부분이 안 됩니다. 미국산은 잡는 모션은 취해도 토크가 감지가 안 되면은 알림이 옵니다. 이번 업데이트라고 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맨 처음에는 중국산에만 적용되던 게 드디어 미국산에 적용됐나 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왜 맨 처음에 착각을 했냐면은, 이 앞에를 주시했을 때 필요로 하는 이 토크 필요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저는 지금 3일째 느끼고 있어요. 정말 터치하는 수준으로는 무조건 알림이 오는데 이걸 토크라고 해야 될까 하는 정도의, 제가 뭐 옛날에 유튜브에서 이 오토파일럿 유지할 때 뭐 6시 15분, 6시 3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토크가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 토크를 통해서 오토파일럿이 유지가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6시 15분, 10분 이런 식으로 잡아도 토크를 정말 미약하게 주더라도 오토파일럿이 유지되는 것을 제가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미국산 차량을 타시는 분들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확연히 변한 거, 이렇게 토크를 잘 주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했던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통해서 곡 설정을 한다든지 에어컨 온도 조정한다든지 이런 조작을 할 때 실내 카메라가 제 눈이 이 전방이 아니라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는 것을 감지해서 생각보다 빠르게 주의 알림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은 뭐 유튜브 뮤직으로 곡 몇 개 좀 고르는데 그 와중에도 막 얘는 못 참아가지고 위험합니다 주인 하면서 알람을 막 이렇게 띄워주는, 물론 소리 알람은 아니고 막 파란색 막 전멸하는 그 알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띄워주는 빈도가 굉장히 잦았습니다. 근데 이번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는 거의 막 모니터를 보고, 제가 테스트해봤습니다. 모니터를 보고 막 그렇게 조작하면서 해도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핸들 잡으라는 알림이 안 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 건, 이거는 확실하다. 이게 중국산 차량에도 적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소한 미국산 차량들은 운행 중에 오토파일럿 켜진 상태에서 이 뭐 곡을 선정한다거나 뭐 옵션을 바꾼다거나 이런 조작을 위해서 모니터를 쳐다보는 게 좀 시간이 길더라도 알람이 오지 않는다, 토크만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런 부분이 확실히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왜 이런 테스트를 좀 해봤냐, 이게 일전에 미국에 있는 곳에서 봤어요. 제가 어디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말씀 못 드리는데, 이 내기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다, 테슬라가, 이런 지적들이 있었고, 테슬라 이걸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 FSD 쪽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토파일럿에도 좀 적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이나 뭐 유튜브 뮤직 이런 거 쓰시는 분들, 조작하면서 알람 오는 것도 좀 좀 싫었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는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업데이트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하드웨어 4
그리고 일부 차량에만 좀 적용이 되는 내용인데, 이번에 모델 Y 주니퍼에 범퍼 카메라가 추가되는 걸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죠. 네, 모델 S, 모델 X 리프레시 버전 하드웨어 4 탑재된 차량, 그리고 모델 S 하이랜드 타신 분들, 범퍼 카메라가 제가 뭐 실제로 좀 써보긴 했지만 엄청 막 유용하다고 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각이다 보니까 이거를 막 주행 중 한 2, 3km 주차 중에 쓰면은 이거 어지러워가지고 못 볼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옆에 있는 뭐 테슬라 비전, 네, 이거 보면서 사실 이게 훨씬 유용했거든요. 아톰슨 입장에서 이거 왜 이렇게 욕먹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용했던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게 그렇게 쓰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차했을 때 앞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경우라든지 전면 주차할 때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이건 초음파보다 훨씬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특정 상황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하드웨어 4 그리고 라이젠 탑재된 차량에 범퍼 카메라 안 달린 차를 운영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게 레트로핏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 소식은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번 읊어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드웨어 4에 있는 이 칩셋 메인보드를 봤더니 선 하나가 비어있다. 이게 바로 이제 범퍼 카메라로 가는 그 라인인데, 어떤 차는 이게 없다, 어떤 차는 있다, 이런 소식. 그 있는 차에 대해서는 레트로핏이 가능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식이 나왔고, 그래서 모든 하드웨어 4 탑재된 차량이 대상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 Y 애프터 하드웨어 4 리콜이라고 써있죠. 게다가 2024 플러스 모델 3,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히는 이제 하이랜드 중에서 하반기쯤에 이제 출고된 차량 위주로, 그때는 이 하드웨어 4 칩셋에 여기 범퍼 카메라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추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이랜드 그리고 모든 하드웨어 4 탑재된 차량들은 안 되지만, 그래도 2024년 좀 하반기에 출고된 차들은 이런 레트로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저번 영상에도 이 레트로핏 관련된 얘기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이런 거 보면은 다른 제조회사에서는 절대 엄두도 안 내죠. 안 하고 절대 하지도 않을 그런 레트로핏 서비스를 계속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리스펙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레트로핏이 되면은 막 그렇게 좀 빡센 공수가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글로브 박스, 모니터 그쪽으로 접근해가지고 선을 배선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이거는 아마 빠질 것 같아요. 이 모델 Y 주니퍼 보면은 버튼 누르면은 이 프론트 범퍼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워셔액이 연결돼 있어서 닦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레트로핏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붙인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좀 적용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뭐 하드웨어 4에서 배선 받아가지고 다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세척하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그럼 이제 워셔액에서 배선을 따가지고 아니면 워셔액 쪽에 구멍 내가지고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를 워시하는 기능은 레트로핏이 되더라도 좀 적용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무튼 레트로핏 얘기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건 정말 이제 라이젠 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록이 테슬라에 들어간다는 소문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 가시화가 됐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 차량들에게도 그록이 들어갈 것이다. 네, 지금 그록이 4 버전이 나와가지고 좀 핫하지 않습니까? 수요일에 이거를 발표를 했는데, 테슬라에도 그록이 들어간다. 이게 뭐 3가 들어갈지 4가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3도 굉장히 좀 충분한 성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차 안에서 쓰는 그런 어시스트 개념이라고 하면은 3도 사실 차고 넘치는 성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 그록이 들어갈 것 같고, 이거를 공짜로 당연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프리미엄 커넥티비티 옵션을 쓰시는 분들에게만 이 그록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게 미국에는 들어가겠지만 우리나라에 바로 들어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왜냐면은 일단 우리나라 한국어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장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적용이 되더라도 이거 뭐 영어로만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영어만 되는 것을 우리나라에 굳이 넣어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차는 아톰이기 때문에 그록이 들어올 가능성은 당장은 제로라고
봐야겠죠. 좀 아쉬운 소식인데. 네, 아무튼 이 부분도 미국에는 당장 다음 주에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좀 적용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좀 아쉬운 소식으로 이 소식 읽어드리는 걸 좀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매뉴얼 읽어드리기 주차 어시스트부터 해서 2025.20 버전 업데이트, 그리고 이 범퍼 카메라 레트로핏 그로게 AI가 테슬라 차량에 탑재되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째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익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테슬라를 사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완성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알리익스프레스에 테슬라 물품이 정말 많은데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전익남이 좀 추천하는, 저라면은 무조건 사는 것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알리 링크를 이렇게 걸어뒀습니다. 네, 제가 억지로 추천하는 거 없고요. 저라면 진짜 살만한 것들, 그리고 저도 안 쓸 건데 광고 때문에 억지로 넣고 그런 건 전혀 없으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